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은 출제 키워드가 너무 많지. 그치? 자, 시대별로 내려오면서 쭉쭉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선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암사동 유적지. 자,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때 이제 신석기인들의 생활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 모든 건 다 뭐야? 다 암사동이야. 다 암사동.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석기 대표톡이 그러면 빗살무늬톡이. 빗살무늬톡이 어디야? 암사동. 됐죠? 그 다음에 농경의 시작. 그 농경의 시작의 가장 대표가 탄화된 좁쌀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탄화된 좁쌀 어디서 발견됐어? 암사동.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칠학 형태할 때 신석기 시대 움집은 그러니까 제법 땅을 많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깊이 판 곳은 거의 성인 남자 어깨 높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집의 형태는 원형이고 가운데 화독을 놓았던 흔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리잖아. 그거 어디야? 그거 어디야? 취락이니 또는 가옥구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신석기 때 가옥구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전부 어디야? 다 서울 암사동 얘기야. 되죠? 신석기 때 유적지 중에는 얘가 1번이야. 제일 중요하지. 자, 그 다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백제 첫 수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위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위례성은 오늘날은 풍납토성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또는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 근처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고대 문화 중에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석촌동 고분이죠. 석촌동 고분. 자, 석촌동 고분은 특징이 뭐냐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 되죠?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야?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석촌동 고분. 그쵸? 돌무지 무덤이지. 자, 그 다음에 삼국의 패권 다툼. 이런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그쵸? 그래서 4세기에는 백제,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 이런 말 안 할래요.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신라가 6세기 진흥왕 때 차지하고 나면 한 줄 설치하는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6세기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가 원래 설치했던 건 원래는 처음에는 이름이 신주예요. 신주. 그냥 가볍게 적기만 하시면 돼요. 외울 거 없어. 되죠? 자, 신주구. 나중에 이 신주에 군주로 부임하는 게 김무력이야. 김무력. 됐죠? 그 가야계 있잖아. 가야계. 되죠?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름이 한주 또는 한산주라고 불리웁니다. 되죠? 그리고 특히 경덕왕 때 보면 이거 다 한자식으로 최종적으로 다 바꾸잖아.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진흥왕 때 북한산 순수비 건립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군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그러니까 각 주마다 일정씩 배치하잖아. 그러면 신라가 구주니까 지방군이 구정이어야 되는데 구정이 아니라 십정이지. 왜 십정이야? 바로 이 동네만 워낙 중요하니까 정을 2개를 배치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천정과 골래근정. 그래서 여기만 2정이 배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되죠? 자, 그다음 고려로 가볼게요. 고려. 자, 고려 성종 때는 12목. 여러분 12목 기억나요? 12목. 자, 성종이 그러니까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지방의 가장 중요한 거점 12군데를 지정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려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하죠. 이 최초의 지방간이 목사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최승로의 건의로 이루어지는 거. 자, 그때 12목 중에 하나인 여기가 양주목이었어요.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목사 파견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는 남경으로 승격이 됩니다. 되죠? 자, 남경으로 승격이 되니까 여기에 유수관을 설치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여기 남경이 설치될 때 요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 자, 기존에 있던 뭐가 탈락한 거야? 그래서 동경이 탈락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동경의 탈락. 이거 됐죠? 자, 그래서 개경, 서경, 남경이 되는 거야. 되죠? 자, 이게 문종 이후에 삼경이지. 원래 삼경은 누가 제일 먼저 설치했던 거야? 그러니까 삼경은 원래 성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개경, 서경, 동경이었는데 동경이 탈락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야? 남경.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락한 건 동경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러니까 의미가 약화되는 건 오히려 이제 서경 쪽이 영향을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개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네는
그러니까 태조 왕건, 국초부터 항상 서경이었잖아. 그죠? 근데 남경 설치 이후에는 남경이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경의 위상이 약화되는 거야. 서경.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냐면 자, 북진정책의 퇴조. 이렇게도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북진정책이 약화되는 거야. 사회 보수화가 심화되는 거지. 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고구려계의 불만이 점점 누적되기 시작해. 그러다가 결국은 인종 때 이 고구려계가 집단적 반발을 하는데 우린 그 사건을 뭐라고 불러? 1135년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이라고 부르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숙종 때 김희재는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희재의 건의로 남경 개창도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도감이란 말이 붙으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무엇무엇을하는 임시기구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 남경 개창도감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남경에다가 궁궐을 건축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간섭계는 한양부로 격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조선의 수도고요. 됐죠? 그 다음에 한성부로 계층하고, 한양부를. 그 다음에 한성부는 여러분 이제 이런 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성부도 보면 이중적 의미가 있지. 이중적 의미.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한성부라는 것 자체가 지역명이야. 지역명. 그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서울이라는 얘기 아니야. 서울시. 됐죠? 부산시. 이런 지역명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동시에, 자, 지역명이면서 얘는 동시에 무슨 명이 있냐면 기관명이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울시이자 서울시청이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한성부는 다 갖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고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것도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청이니까 행정 업무를 하죠. 그런데 뭐도 하냐면, 치안의 업무도 담당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울시청이자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서울시 경찰청의 역할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무슨 역할도 한다? 여기서 재판도 합니다. 재판. 됐죠? 그래서 서울지법의 역할도 있는 거야. 서울의 지법. 됐죠? 자,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나 된다는 거. 특히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성부에서 재판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나 가옥 문제. 됐죠? 토지나 가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권리 분쟁이 터지겠지. 특히 뭐 자식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부모의 상속을 놓고 예를 들어 이 가옥을 이 토지를 뭐 누가 예를 들어 상속받을 거냐. 그리고 뭐 형제끼리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재판은 어디로 가는 거야? 한성부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듣고 끝. 자, 그 다음에 95년에 자,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서 이게 한성군으로 격화되기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가보개혁대야. 그래서 가보개혁대 격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듬해 다시 복원되기도 합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98년에 전화가설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설 처음 되는 곳은 경운궁이에요. 경운궁. 됐죠? 오늘날의 덕수궁이지, 덕수궁.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인선. 자, 뭐 경인선 철도 너무 중요하지. 됐죠? 그래서 은하철도 999. 우리나라 최초 철도 뭐라고요? 경인선. 몇 년이야? 연도까지 정확히 해야 돼. 자, 99년.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 연결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국권비탈 이후에 경성부로 이제 바뀌어서 자, 경기도 자, 밑으로 이렇게 격화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화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궁궐인데, 여러분, 여기는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 궁궐 특강을 따로 올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궐이 우리 시험에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서 제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월 그 단원별 문제풀이반 있잖아. 핵급반. 그 핵급반에 가면 유네스코 문화재랑 그 다음에 주요 문화재 할 때 아예 얘들을 제가 따로 다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되죠? 근데 오늘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궁궐 특강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역사 중에 지금 서울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의 문화재로 내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찍으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자, 경복궁은 누가 뭐래도 조선 제1의 법궁이죠. 조선 제1의 법궁.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하면서 실제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야? 법궁이 경복궁 아니야. 됐죠? 네. 그래서 경복궁이
조선 초기부터 법궁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각, 그 다음에 경복궁 안에 뭐 이제 대문들이나 또는 중간문들,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도 전부 누가 다 지은 거야? 전부 이게 삼봉 정도전의 작품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경복궁 뭐 그렇게, 자, 조선공국 당시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조선 제1의 법궁입니다.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궁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궁궐의 위치상 여기가 가장 북궐이라서 일명 북궐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되죠?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경복궁에 가면 주요 건물들만 좀만 해볼게요. 자, 건물들은 일단 수정전. 자, 수정전은 집현전이 원래 있었던 곳이야. 그리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 때 국내에다 만들어. 경복궁 안에다 만드는 거야. 됐죠? 경복궁 안에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그 집현전의 그 업무 보는 곳이에요. 됐죠? 자, 그런 것처럼 나중에 조선 후기의 정조도 보면 규장각을 만들잖아? 근데 그 규장각을 어디다 만들어? 창덕궁 안에다 만드는 거야. 주암로에다가. 됐죠?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 근대 개항기에는 특히 갑오개혁이 이루어질 때 보면 여기에 궁극기무처가 사실은 이 수정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경회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보루각이 있는데 이 보루각에 자경로 있는 거야. 이거 공무원 기출에 몇 번 나왔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북쪽에, 남쪽은 됐고요. 동남쪽은 됐고. 자, 그다음에 북쪽에는 뭐가 있어? 간이대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간이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간이대 안에는 뭐가 있긴? 간이가 있지. 됐죠? 간이는 뭐 하는 거지? 천체 관측하는 거.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간이대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경복궁 건천궁입니다. 자, 경복궁의 건천궁은 여기서 최초로 전등이 사용돼요. 되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 뭐 전화가설, 뭐 어쩌고 이제 뭐 전기가 가설되는 거, 뒤가 또 나올 건데. 근데 본격적으로 전기가 가설되는 건 대한제국 시기예요. 됐죠? 그런데 요거는 좀 특이해. 그지? 그리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눈도장 하나 한번 찍어두셔야 돼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 제도 바뀔 때, 그러니까 인쇄신처에서 샘플 문제를, 수문 문제를 이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요 문제가 나왔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참고로 한번 보시면 건천궁만 80년대입니다. 1887년. 대체 이거 되게 빠르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이게 몇 년 안 됐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전기를 쓴다고 할 땐 이렇게 지금 여기 좀 전등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전부 이제 밑에 가설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공사가 되고 전기가 들어와야 이게 전등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경복궁 건천궁에서 전등을 킨 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랑 기술자들 몇 명이 와서, 그러니까 조선에 와서 이걸 시범적으로 좀 보여준 거야. 그래서 건천궁에다가, 그러니까 그 건천궁 위에다가, 그러니까 전등을 몇 개만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호수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기를 놓은 거야, 발전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가 가설되는 개념은 아니고, 건천궁에 등 몇 개만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눈도장 하나 찍으시고. 자, 그 다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장소도 바로 여기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자, 창덕궁은 보통, 그러니까 창덕궁이랑 창경궁이 이렇게 좀 붙어 있잖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창덕궁이 약간 서남 쪽이고, 그 다음에 창경궁이 약간 뒤쪽이면서 약간 동북 쪽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붙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개의 궁궐을, 그러니까 경복궁에 대비해서 궁궐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일명 두 개를 합쳐서 동궐이라고도 부릅니다. 되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창덕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 이거 기출에도 좀 나왔잖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덕궁은, 그러니까 1차 망자에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성계는 집 나가고. 됐죠? 그리고 이제, 둘째, 그러니까 두 번째 2대 국왕인 정종이 왕이 오르고 나면 잠깐 개경으로 천돌하잖아. 요 얘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개경에서 정종 즉위기에 개경에서 다시 2차 왕자회란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나면 개경 수창궁에서 태종이 왕위를 계승하고. 됐죠?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태종이 만든 거야. 됐죠? 그러니까 창덕궁은 태종 때예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정도전이니까 이건 말해서 뭐해. 당연히 태조지. 되죠?
네, 그래서 그러나 창덕궁은 태종의 작품이야. 그리고 말 남김에 하나 더 하면 여러분 창경궁은요 그 이후에 성종 때 뭐 워낙 이제 또 할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창덕궁의 뒤쪽에 있는 원래 그 왕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던 곳, 그 궁을 증축해서 성종 때 제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경궁은 성종입니다. 그죠? 자, 시간 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창덕궁의 정문이 도남문인데, 자, 도남문은 우진각 지붕의 다포 양식이야. 그렇죠? 근데 이 우진각 지붕을 넣는 이유는 실제로 15세기의 건축물들을 보면 중층의 우진각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우진각을 이중으로 넣으면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나. 됐죠? 그러니까 도성의 정문인 숭례문도 중층의 우진각 지붕이고 그 다음에 뭐 흥인지문, 동대문 같은 경우도 중층의 우진각 지붕이야. 됐죠? 이런 건물 양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남문은 제가 여기 굳이 써드린 게 원래 만들어졌던 그 형태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참고로 왕은 항상 북자 남면한다 그랬잖아. 왕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궁궐이나 도성의 정문들은 전부 남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문이 정문이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창덕궁의 정문이 도남문인데 그러니까 도남문은 여기 써놓은 이유가 원래 그 형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면 경복궁의 정문은 뭐야? 참고로 써보면 경복궁의 정문은 이 뭐 모르시는 분 있나요? 광화문이잖아. 광화문. 됐죠? 근데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게 도남문이랑은 좀 다른 게 광화문이 남문으로서 정문인데 일제강점기에 이 미친놈들이 광화문은 한번 옮겼던 적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광화문은 좀 훼손이 좀 한번 됐었지. 됐죠? 옮겼다가 다시 광복 이후에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네, 그랬던 사실은 또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 그다음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자, 주암루에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정조가 뭐 만든다고요? 규장각. 됐죠? 네, 그리고 규장각에 사실은 분점을 또 하나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외규장각이라 그러지. 그래서 외규장각은 어디다 만드는 거야? 여기 좀 이따 이제 바로 나옵니다. 외규장각은 정조가 강화도에서 만들지.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외규장각 얘기는 우리가 뭐 할 때 하냐면 근현대사 들어가면 첫 시간에 그러니까 대원군 시기에 프랑스군이 쳐들었는데 그 물리치는 거. 됐죠? 그래서 병인양요할 때 우리의 많은 문화재가 사실은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당했던. 특히 의궤 같은 경우에.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뒤에 가면 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덕전에 가면 정조가 써놓은 현판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만천명을 주인홍 자서라는.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보단. 대보단은 숙종 때 대명을 이룬. 되죠? 그리고 대보단이랑 함께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긴 파트너가 누구야? 자, 충북 괴산에 가면 뭐 있어? 만동묘. 그래서 만동묘 같이 좀 기억해 두시고.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명나라 신종, 그러니까 명나라 몇몇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그래서 대명을 이룬. 근데 이건 충북 괴산이에요. 괴산. 됐죠? 그리고 대보다는 창덕궁 안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경궁입니다. 자, 창경궁 나머지 역사 사건들이 일어났던 건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희빈 죽는 거 있죠? 숙종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장희빈을 직접 죽이잖아. 국문장에서. 그죠? 자, 그게 무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창경궁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세자를 그러니까 영조가 뒤주 속에 넣어서 사실은 죽이는 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죠. 되죠? 네, 그것도 어디냐면 창경궁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창경궁으로 격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놀이터처럼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을 만들어 놨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궁으로 복원이 됐죠. 되죠? 자, 그 다음에 경희궁. 자, 경희궁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영조의 어진 정도가 있는데 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어진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초상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왕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곳을 선원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 왕의 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거 어느 나라나 다 그런데, 그러니까 백악관도 가면 역대 대통령 사진이 쫙 걸려 있어. 청와대도 가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왕들의 조선의 궁에, 조선의 그러니까 법궁에 조선의 왕들의 초상화를 쭉 걸어놓거든요. 그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어진이 걸려있는 궁은 법궁에만 원래 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법궁이 경복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경복궁은 조선 전기의 법궁이지. 법궁. 되죠? 자, 그런데 경복궁이 외란 때 불타잖아. 그리고 이제 한동안 경복궁이 거의 버려져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원군이 복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법궁 역할을 누가 해요? 창덕궁이 합니다.
됐죠? 창덕궁이 조선 후기의 법궁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사진이 걸려있는 어진, 아까 얘기했던 선원전은 어디에 있냐면 경복궁과 창덕궁에만 있는 거야. 되죠? 네, 그래서 조선 5대궁 전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희궁은 뭐 별로 볼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경희궁이랑 덕수궁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전부 외란 이후에 만든 거예요. 외란 이후에, 자, 이 두 개의 궁은 광해군 때 만들어집니다. 광해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덕수궁은 여러분 이거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 되죠? 내가 지금 이제 나름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하면서 그래도 나름 뭐 말은 막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월산대군의 사저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월산대군이 누구냐면 성종의 형. 됐죠? 성종의 브라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정의왕후 윤씨와 한 명의 결탁 속에서 전격적으로 월산대군이 밀리고 그러니까 동생. 그러니까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 됐죠? 그러니까 성종의 바로 위에 친형이지. 자, 그래서 원래 성종의 사저였어요. 되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조선의 5대궁들이 그러니까 조선의 궁들이 다 불타잖아. 경복궁이나 창덕궁 다 불탄다고. 그러니까 선조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잠깐 머물렀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왕이 특정한 건물에서 좀 머무르고 나면 왕이 떠나고 나서도 그 건물을 그냥 궁이라고 불러요. 되죠? 네. 그런데 자, 나중에 그 상태에서 광해가 그러니까 증축 공사를 좀 해요. 그래서 광해 이후에 완전히 궁궐이 되는 거죠. 되죠? 네. 그리고 이 덕수궁에서는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뭐야? 경운궁이죠. 경운궁. 근데 우리 시험에는 경운궁이라고 잘 나오니까 요 이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은 덕수궁이 아니라 경운궁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운궁은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제국의 우리가 정궁이라고 말하고요. 실제로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덕수궁 그러면 반드시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그래서 26대 국왕 고종이에요. 고종. 그래서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삼고 실제로 여기서 뭔가 고종이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했던 거야. 그러나 외세 침략 속에서 결국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이제 궁궐이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명전은 고종이 실제로 업무를 받던 편전입니다. 됐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고종이 없는 자리에서 됐죠? 황당하지. 그러니까 고종이 직무실인데 고종이 없는 자리에서 바로 을사늑약이 여기서 체결되는 거야. 1905년 11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다음 덕수궁 석조조는 가장 대표적인 르네상스 양식. 우리가 서양 양식. 그러니까 서양식 건축물 할 때 근대기 양기의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97년 독립문, 독립협회가 만드는. 그리고 98년 명동성당, 고딕 양식. 됐죠? 자, 그리고 1910년. 이거 언제 완공되냐면 국권비탈 직전에 완공돼요. 1910년. 자, 1910년에 덕수궁 석조전. 되죠? 르네상스 양식이야. 르네상스 양식.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광복 직후에 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6년 1차 미소공의가 열리는데요. 이 1차 미소공의가 열리는 장소도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눈도장 찍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5대궁 얘기 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조선의 왕릉입니다. 자, 풍수지질에 영향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조선의 왕릉은 이제 북한에 두 기가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 그냥 경기도에 있는 거야. 경기도. 되죠?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서울에도 실제로 8개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사대문 안에는 무덤을 절대 안 만들어. 이건 왕도 안 만들고 평민들도 사대문 안에는 이제 무덤을 안 만드는 거야. 됐죠? 근데 조선의 왕릉이 8개가 서울에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선릉, 강남에 있는 선릉역 있죠? 선릉. 우리가 선릉이라 그러잖아. 그 선릉이 성종의 무덤이에요. 되죠? 그럼 이제 그런 건 왜 서울에다 만들었냐? 서울에다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바깥에 만든 거야. 바깥에 만들었는데 원래는 한양이 한강 위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서울이 계속 팽창돼가지고 한강 아래까지 다 서울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남의 선릉도 지금은 서울인 거지. 근데 원래로 따지면
예전에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성부 바깥인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조선의 왕릉, 그리고 이 조선의 왕릉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는 거. 됐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유네스코. 됐죠?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묘입니다. 종묘. 그래서 종묘랑 사직단은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아시죠? 자, 종묘는 어디다 만드는 거야? 예, 동쪽에다가. 됐죠? 그래서 왕이 바라볼 때 동쪽. 그러니까 왕이 북자남면하니까 왕의 등이 북쪽에 있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쪽이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왕이 바라볼 때는 왼쪽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좌묘우사라고도 불러요. 됐죠? 그래서 동쪽에는 종묘가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위치가 지금 이 기준이 좌묘우사라는 이 기준이 뭐냐면 조선 제1의 법궁 경복궁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궁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동골이라고 얘기했던 창덕궁 있잖아. 그 창덕궁 바로 앞에 종묘가 있어요. 그러면 창덕궁 입장에서는 종묘가 동쪽이 아니라 남쪽이잖아. 왜냐하면 창덕궁 도남문에서 좀만 내려가면 바로 종묘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조선 제1의 법궁, 그러니까 경복궁이 기준이었어요. 몇가 됐죠? 자,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종묘는, 그러니까 여러분 종묘는 이런 건 나 지금 설명할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다고 가정하라고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종묘는 뭐냐면 왕가의 사당이야. 여러분 사당이라는 거 뭔지 알지? 제사 지내는데. 그러니까 능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능은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데가 능이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신주 갖다 놓잖아요. 신주 갖다 놓고 제사 지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왕가의 사당이 종묘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전은 실제로 왕의 신주가 19주, 왕비가 32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위패를. 그러니까 원래는 천자의 나라가 그러니까 7위, 그 다음에 제후의 나라는 5위여야 되는데 원래 위패가 5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위패 숫자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몇 개냐 숫자 외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명절 때 저 봐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제사를 주관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랑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 때까지 만약에 제사를 지내잖아. 그러면 그건 2위라고 보면 되는 거야. 2단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만 지내면 위패가 2개만 있으면 되겠지. 그렇잖아. 어? 예를 들었는데 신발 얘가 더 어렵구만. 근데 그 요새 솔직히 위패를 그렇게 많이 놓진 않아. 네, 보통은 이제 종이로 써서 바풀떼기로 해서 붙이죠. 제사 끝나면 띄고 다시 붙이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는 천자의 나라보다 훨씬 많아. 자, 그래서 매년 각계절이라는 건 4계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섣달이라는 건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달. 됐죠? 12월 30일. 됐죠? 그래서 제사는 총 1년에 5번을 지냅니다. 영영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이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제사를 내가 지내잖아. 그치? 그러면 아버지 위패가 새로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대신 그 자리에 내가 할아버지까지만 제사 지내면 나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였던 분의 위패는 이제 빠질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밀어내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끝난 자 위패는 근데 그걸 또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정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브 같은 개념의 영영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정전에서 밀려나온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이후에 추존된 왕들 있죠? 왕이나 왕비. 자, 이런 사람들의 위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식으로 1년에 자, 제사를 5번이 아니라 3번만 지냅니다. 되죠? 자,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신을 제사 지내는 곳이야.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이 제사도 국왕이 이제 직접 다 주도해요. 뭐 종묘에서도 마찬가지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화재들 좀만 더 볼게요. 자, 아차산성. 자, 100세기 이제 백제에서 축조됐고 7세기 온달의 격전지로 추정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차산성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백제 유적, 풍납토성, 몽턴토성 뭐 이런 거 있고요. 석촌동 고분이고 아까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이동 고분, 굴식도론 무덤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전도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병자호란의 결과죠. 그죠?